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인 글인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13시간 날아왔지만 시차가 따로 없다. 어차피 어디서든 잠을 이루기 어렵다. 11월 3일 한국을 찾은 팔레스타인 기자 유세프 함마시 씨는 눈가가 피곤해 보였다. 가자지구를 떠나온 후 줄곧 그랬다. 지난 4월 가족들을 이집트에 피신시키고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라파를 공습하면서 길이 막혔다. 그 후 영국으로 망명했지만 유세프 씨의 신경은 온통 가자를 향해 있다. 한국에 입국한 이튿날 가자에서 사촌 2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인류의 어딘가가 잘못되었거나 실패한 게 아닌가? 가족과 이웃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 등이 주최하는 제4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언론인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언론상이다. 지난 1년간 외신기자 단 한 명도 독립적으로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못했다. CNN 기자 클라리사 워드가 2023년 12월 이스라엘군 호위 아래 라파 국경에 몇 시간 머물렀지만 취재와 보도 범위가 제한되었다. 가자에 살고 있던 현지 언론인들이 가자지구의 유일한 기록자가 되어야 했다. 뉴스 부문을 수상한 유세프 함마시 기자도 그중 한 명이다. 10년차 프리랜서 영상기자인 그는 영국 방송사 채널 4를 통해 지금 가자에서는 연속 보도를 이어왔다.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죽어가는 건 끔찍한 일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어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도록 알려야 한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기자들의 책임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전면 봉쇄에 들어간 건 2023년 10월 9일이었다. 이틀 전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 따른 반격이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2007년 이래 이스라엘은 국경을 통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제한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6년간 봉쇄되어 온 곳이었지만 이번은 양상이 달랐다. 가자지구의 전기와 연료, 식량, 약품 등 모든 지원이 끊겼다. 학교와 병원에도 무차별 공습이 이어졌다. 10월 9일 유세프 기자의 집도 무너졌다. 손에 쥔 건 휴대전화가 전부였다. 건물 잔해와 폭발음, 울부짖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영상에 담았다. 그러고 나서 리포트 원고를 썼다. 사방이 시끄러워 머릿속에 생각조차 들리지 않는다. 모든 자동차들은 구급차가 되었고 가까스로 구조된 아이를 안기도 전에 아이 엄마는 쓰러졌다. 전쟁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은 다르다. 뭐라 형용할 수조차 없이 그저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다. 수십 명이 모인 대피소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내레이션을 녹음했고 인터넷 신호를 잡기 위해 건물 3층에 있는 물탱크에 올라갔다. 채널4 제작진에게 보도물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담요와 물탱크 사이를 반복하기를 여러 번. 2023년 10월 10일 마침내 영상이 송출되었다. 같은 날 가자지구 내부는 패닉 그 자체.
목격자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유세프 함마시 기자는 이번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시작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가 비극의 땅이 된 건 그보다 오래전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무수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고향에서 쫓겨났고 가자 지구는 거대한 난민촌으로 변모해갔다. 유세프 기자는 1992년 가자 지구의 자발리아 캠프에서 태어났다. 가자 지구의 최대 규모 난민 캠프이면서 1987년 1차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이 발생했던 곳이다. 바깥에선 감옥이라 불렸지만 그는 투쟁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땅에서 조그마한 기회를 찾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싸운다. 나에겐 카메라와 영상이 싸울 무기다. 숱한 전쟁을 겪으며 자랐지만 가자 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말했다. 국제구호단체의 피난처마저 폭격을 당했다. 지금 가자 지구의 학교와 병원, 모스크, 교회는 모두 파괴되어 사라졌다.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어린 아이들이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4-5시간을 헤맨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자 주민 4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어린이가 1만여 명에 이른다. 가자 주민 85%, 200여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제노사이드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삶이 피폐해진 건 살라 알 하우시도 마찬가지다. 10년차 영상 기자로 2012년 이후 가자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을 취재한 그에게도 지금껏 본 적 없는 붕괴와 살상이었다. 그는 이번 전쟁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학살에 있다고 말했다. 가자의 응급구조대와 9살 소녀 엘라프의 이야기를 담은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를 제작해 알자지라 TV 영어 채널에서 송출했다. 제작팀 4명이 제4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대상격인 기로에선 3개의 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팔레스타인 국경이 잠시 열렸을 때 이집트로 망명한 살라 아라우 기자가 제작팀을 대표해 11월 3일 한국을 방문했다. 살라 아라우 기자는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고립감이다. 과거에는 봉쇄된 와중에도 외신들의 취재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통로가 모두 막혔다. 팔레스타인 언론인에 대한 위협이 거세졌다. 프레스 조끼를 입으면 이스라엘 군의 표적이 된다. 가자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해졌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은 알자지라 지국을 폐쇄한 데 이어 테러리스트 채널로 규정했다. 알자지라가 하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게 이스라엘 측 주장이었지만 이스라엘 인권협회, ACRI 등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비판적인 아랍권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취재하던 동료도 목숨을 잃었다. 촬영과 음향을 담당했던 1993년생 마르완 알 사와프 기자다. 2023년 11월 17일 피난처가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부모와 형제자매 등 그의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부모 시신 수습하던 중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했다.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다. 이건 이스라엘이 마르완 알 사와프라는 언론인 한 명을 목표로 죽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가 타깃이 되었다고 보는지 묻자
살라 알-하우 기자는 이렇게 답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의 참상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마르와는 늘 우리가 침묵 속에 죽어가면 안 된다. 죽더라도 할 일을 다해야 한다. 곤 말했다. 기로에 선 세계 상을 함께 수상한 모하메드 사와프 기자와 이브라함 알-오틀라 기자는 가자에 남아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가자 지구가 언론인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11월 6일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 CPJ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으로 사망한 언론인은 총 137명이다. 팔레스타인 129명, 이스라엘인 2명, 레바논인 6명. CPJ가 연간 언론인 사망을 집계한 1992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숨진 언론인 72명 가운데 58명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사망했다. 그 규모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말한다. 가자 정부 미디어 오피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팔레스타인인 언론인 183명이 사망했다. 11월 1일 기준이다.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11월 5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2024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특별 행사에서 가자 지구 안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목격자 없는 전쟁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역대 언론인 사망이 가장 많았던 때가 2006년 이라크 전쟁 56명이었는데 그때보다 최소 2배 이상 많다. 분쟁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쟁 장기화, 언론인 사망이 가자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자에서 인도주의 위기가 벌어지는 지난 1년 동안 외부 언론의 입국이 원천 봉쇄된 일은 가자 지구에 대한 세계의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유경 기자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무기까지 지원하며 협조적인 상황이다. 지금 가자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세계 주요 언론 보도들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하마스의 잔혹한 범죄들이 오보로 밝혀지고 이스라엘의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권 일각과 친이스라엘 진영의 눈치를 보는 사례도 여럿이다. 지난해 10월 영국 BBC는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부르지 않겠다고 고수하다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난 4월 미국 탐사 보도 매체 인터셉트는 뉴욕타임즈 뉴스룸이 가자지구 살상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점령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대량 학살과 인종청소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들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같은 기계적 이분법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유세프 한마시 기자는 이것은 절대 갈등으로 바라볼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하마스가 한 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75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침략과 끝없는 전쟁, 국제사회의 방관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첫 주에 퍼부은 폭탄이 4,000톤이었다. 어린이 2만 명이 죽거나 고아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이 가자 지구의 현실이 비인도적이며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많은 말을 했지만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국제사회가 사실상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유세프 기자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 모든 말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한탄했다.
가자를 떠난 후로 도망쳤다는 자책감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유세프 기자는 안간힘을 썼다. 다부졌던 체격도 쇠약해지면서 지난 1년간 체중이 몹시 줄었다. 영국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기자로 돌아가고 싶었다.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가자가 나의 고향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광주항쟁과 힌츠페터 기자에 대해 알고 나서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1980년의 광주가 겹쳐 보였다. 지금 수많은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힌츠페터처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하는 이유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다. 가자를 떠난 두 언론인이 여전히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였다. 팔레스타인 해법이 있을까?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유세프 함마시 살라 알하우 기자는 자신들이 찍어온 기록으로 답을 대신했다. 유세프 기자의 다큐멘터리 지금 가자에서는 폭격이나 공습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주목한다. 너무 잔인한 장면은 넣지 않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길 바라서다. 전쟁의 끔찍한 스펙터클보다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다움을 찾게 된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살라 알하우 기자가 다큐멘터리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에서 포착한 장면들도 눈에 띈다. 하루 종일 구조 현장에서 진을 뺀 구조대원이 잠시 짬을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구세 소녀 엘라프는 폭격으로 무너진 집에서 아끼던 인형을 간신히 꺼내온다. 폐허 속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가자에 살고 있다고. 13시간을 날아온 가자 지구의 두 언론인이 말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상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지금도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두 기자가 우리나라에 상을 받으러 왔는데 가족들을 도피시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많이 죽기도 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무관심했었는데 시사인에서 좀 좋은 기사를 실어줘서 이렇게 떠듬떠듬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